107번 보겠습니다. 107번 볼게요. 왜냐면 120페이지입니다. 107번이요. 자, 해볼게.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각 면에 1, 1, 1, 2, 2, 3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위가 있는데 주사위 눈이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 4, 5, 6이 아니고 1, 1, 1, 2, 2, 3 이렇게 적혀있는 이렇게 주사위가 있대. 그래서 그 녀석 윗면에 적힌 수를 읽기로 했습니다. 3번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나온 수의 합이 4이고 세 번째 나온 수가 홀수의 확률입니다. 이건요 확률의 곱셈입니다. 확률 곱셈이야. 우리가 잘 봐. 쌤 얘기해볼게. 정리해볼게. 확률의 덧셈은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요 개념이야. 봐봐. 쓰기는 이렇게 쓰거든. 이거를 우리 말로 설명해볼게.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표현이야. 이게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우리는 집합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합집합의 의미는 정의가 또는이에요. 그러면 또는이란 말은 A만 일어나도 되지, B만 일어나도 돼, A, B 같이 일어나도 돼.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요 합사건을 할 때는 뭐 한다? 배반사건이 들어와야 돼요. 원래는 PA 합 B가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예요. 그쵸? 그래서 배반의 개념이 들어와야 됩니다. 절대 이거 빼먹지 마. 선생님 그때 강조했어요. 이거 빼먹지 마세요. 이게 있습니다. 배반이 될 때만 얘가 0이 될 뿐이에요. 배반이 될 때만. 그 말입니다. 다음 곱사건입니다. 곱사건이 조건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조건부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P, A, 바, B야. 요게 P, B. 자, 이 말이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선생님이 한글로 설명하면 일단 B라는 사건이 일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우수나 확률이라는 말이 있잖아. 전체 사건 중에서 A 사건의 확률, 이게 PA거든? 그게 아니야. 조건부는 그게 아니고 전체가 있어. 그 안에서 일단 B가 일어나. B가 일어나. B 안에서 A가 일어날 확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의미가 틀려요. 이게 조건부입니다. 그럼 일단 B가 일어나. 그 안에서 지금 B 안에 A가 있을 확률요. 이 말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들어온 거예요. 말뜻만 이해하면 이 식이 당연한 겁니다. 말뜻만 이해해보면 단순하게 그냥 맹목적으로 외우지 말고 말뜻이 조건부 P, A와 B는 뒤에 있는 사건이 일단 일어나줘야 돼. 전체가 벤더 그림 나타내면 이렇게 지금 전체 사건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A라는 사건도 있고 B라는 사건도 있대. 일단 B가 일어나야 돼. 전체가 아니고 B가 일어나야 돼. 전체에서 B가 일어나야 돼. 그 중에서 A일 확률이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식이 PB분의 PA교 B가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이 식에서 양변에 PB를 곱해보자고요. PB를 곱할게. 그러면 PB, PA 바 B의 곱는 지금 요거는요 PA 교 B 이렇게 쓸게요. 뭐 P, B교 A나 A교 B나 같은 거니까 이렇게 쓸게요. 근데 뭐라고? 얘가 독립이야. 독립이 가장 편한 게 얘가 누구냐면 그때 쌤은 봉은시험입니다. 즉 내가 일어난 사건이 다른 사건이 영향을 안 받는 거야. 그게 독립이야. 그러면 요게 PA 바 B가 뭘로 바뀌냐면 요 놈이 PB 곱하기 PA로 바뀌어버려요. 이렇게요. A 바 B가 A가 되는 겁니다. B가 의미가 없다고 나한테는. 독립이거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봐봐. 그럼 교는 뭐야? 우리가 이고야, 이고. 수학에서 이고의 뜻이야. 수학에서요. 그러니까 A 사건과 B 사건이 같이 일어나줘야 돼. 그때 그 두 사건이 독립이 되면 곱하기만 하면 돼. 이게 확률의 곱셈이에요.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문제 볼게. 봐봐.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주사위가 1이 3개 있고 2가 2개 있고 3이 1개인 주사위가 있는 거야. 던졌는데 지금 3번 던졌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눈의 합이 4이고 세 번째는 홀수야 돼. 이해가? 그럼 얘는 합사건이 아니고 곱사건인 거예요. 이해가요? 그럼 자세히 해보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눈이 합이 4가 돼야 돼. 그 사건이랑 세 번째
홀수 사건이랑 어떤 관계일까? 이 말이야. 자, 봐봐. 독립이란 말은요. 내가 인하다, 즉, 내가 세 번째 홀수가 나와야 돼. 홀수가 나올 때, 앞에 사건이 짝수냐, 홀수냐, 내가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렇게 내가 의미를 물어보자. 봐봐. 내가 세 번째 딱 던졌어. 세 번째 홀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아니, 첫 번째 홀수가 나오든, 두 번째 짝수가 나오든, 세 번째 홀수가 나오든 상관없잖아. 이해가 아니? 그럼 이건 독립이 되는 거야. 만약에서 문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나온 눈을 세 번째 쓸 수가 없대. 그러면 영향을 받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 번째 내가 홀수가 나온 눈은 첫 번째 짝수가 나오든 홀수가 나오든 두 번째 짝수가 나오든 홀수가 나오든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 독립이구나. 그래서 그냥 곱하면 되구나. 들어갑니다. 볼게. 성희야. 그러면 일단은요. 먼저 내가 요거를 A 사건을 할게. 요거 첫 번째와 두 번째 나온 눈의 수의 합이 4. 이거 A 사건을 할게. 다음 세 번째 나온 눈의 수가 홀수. 이거 B 사건을 할게요. 됐니? PA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이 4가 되려면요. 뭐냐면 1, 3, 3, 1, 2, 2 밖에 없어요. 이해가요? 눈의 합이 4가 되려면 1, 3, 3, 1, 2 밖에 없어요. 왜 1, 3하고 3이 다르면 첫 번째 1이고 두 번째 3이냐? 첫 번째 3이고 두 번째 1이냐 해서 다르기 때문에 얘는 1, 3과 3, 1로 바꿔줘야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2, 2. 이거 말고는 합이 4가 될 수가 없어요. 괜찮아? 자, 그러면 이거 확률은요. 전체 얼마? 1, 3 나와야 돼. 하자. 그냥 이렇게 할게. 내가 지금 무슨 말이면 P의 확률 구하겠습니다. P의 확률은요. 지금 세미나 해보자. 지금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나온 수의 합이고 세 번째 나온 수의 합이 어떻게 홀수가 돼야 됩니다. 자, 세미나 해보자. 그럼 홀수는 1하고 3밖에 없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 이제 해볼게요. 정리한다. 첫 번째 케이스. 자, 해봐. 내가 1 나오고 3 나오고 홀수 나오면 돼. 두 번째 3 나오고 1 나오고 홀수 나오면 돼. 세 번째 2 나오고 2 나오고 홀수 나오면 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 전체 사건은. 맞니? 그쵸? 첫 번째 1, 두 번째 3, 그 다음에 세 번째 홀수는 첫 번째 3, 두 번째 1, 세 번째 홀수는 첫 번째 2, 두 번째 2, 세 번째 홀수는. 괜찮니? 계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얼마? 1 나와야 돼. 얼마? 6분의 3이지. 그러면서 두 번째 얼마? 3이 나와야 돼. 6분의 1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가르쳐 줄게. 세 번째 홀수가 나와야 돼. 홀수는요. 지금 누가 있냐면 1, 1, 1, 3 총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얘 확률은 6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그냥 6의 세제곱이야. 6의 세제곱이 3, 3은 6, 6, 6, 36, 6, 6, 36, 3, 6, 18, 216이죠. 216분이 얼마? 12요. 두 번째, 3이 나와야 돼. 얼마? 6분의 1. 1이 나와야 돼. 6분의 3. 그리고 홀수 나와야 돼. 6분의 4. 똑같습니다. 216분의 12예요. 다음, 첫 번째 2가 나와야 돼. 얼마? 6분의 2. 두 번째도 2가 나와야 돼. 6분의 2. 세 번째로 홀수 나와야 돼. 6분의 4. 그러면 216분의 4, 4, 1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내가 첫 번째 이거나 두 번째 이거나 세 번째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세 가지 확률을 어떻게 한다? 더하는 겁니다. 괜찮니?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은 216분의 24, 16, 42가 24, 16, 40 맞죠? 이렇게 된 겁니다. 얼마 나눌까? 나눠보면 2로 나누면 이게 20이 될 테고 2로 나누면 1, 0, 3이 됩니까? 미쳤죠? 108이죠. 어서와. 다음
다시 2로 나누면 10이 될 거고 54가 되겠죠. 다시 2로 나누면 27분의 5가 됩니까? 그래서 답은 27분의 5가 됩니다. 됐어요? 맞죠? 이해가요? 선생님 지금 질문 풀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도 다 끝나고요. 개념 정리 오늘 싹 다시 다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물어보려고요. 풀었네. 128분 44. 이야, 이걸 다 이렇게 했네. 아니, 처음에 했을 때 틀려서. 네. 그럼 이게 아닌가 보다. 잘했네요. 네. 잘했네요. 너무 힘들어서 저게 맞는 건지. 잘했네요. 한번 이게 정량이 맞아요. 잘했네. 잘했네.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니요. 이렇게 나는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근데 한번 정량은 맞습니다. 네. 정량은 맞습니다. 또 질문하세요. 질문할 겁니? 괜찮니? (108번) 해볼까요? 성현 잠깐만. 그 다음에 쌤 질문 있다고 그랬지? 부터 할까요? 자, 그럼 108번부터 하겠습니다.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일단 쌤 이거 좀 지울게요. 좀 지우겠습니다. 저 화장실 갔다 오고. 갔다 와. 지우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20페이지 요거 문제를 풀어봐서 달라 했거든? 그래서 한배가 정신이 조금 없는데 쌤 잠깐만요. 이거 풀었니? 풀어는 봤어요? 풀어는 봤어요 이거? 풀어는 봤어? 쟤는 있는 거. 비슷한 건데 요거 조금 나는데 이게 기출 문제다 보니까 여기 나온 겁니다. 풀이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오른쪽 그림같이 A, B, C, D, E, F, G 7개의 스위치가 있는 거야. 있는데 각 스위치에서 각 스위치가 지금 하면 ON 할 확률과 OFF 할 확률이 같대. 그러면 내가 스위치를 켤 확률도 2분의 1, 그 다음에 끌 확률도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 말이야. 그때 얘가 싹 다 독립적으로 작동한대. 즉 무슨 말이면 A가 끈다 해서 막 B가 영향받고 그런 건 아니래. 그때 PSQ가 전류가 흐를 확률입니다. 가겠습니다. 쌤 뭐 할 거냐면요. 나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확률을 구해서 전체 확률 1에서 빼버릴 겁니다. 그럼 전류가 흐르겠죠. 자, 전류가 흐르지 않겠습니다. 자, 보세요. 얘가 어떤 구조냐면 크게 따지면 요 몸통이 한 개야. 요렇게. 쌤 아까 얘기했는데 이 병렬이다. 얘들아. 병렬이면은 봐봐. 쉽게 얘기해서 요게 1번 라인, 요게 2번 라인, 요 3번 라인 있잖아. 이 세 개 다 싹 다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돼. 그래 전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야. 하나만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다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돼. 그래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다. 이게 1번. 다음에 요게 몸통이 요게 2번이야. 요 몸통이 다른 색깔 해줄게요. 다른 색깔 해줄게. 그러니까 파란색 라인에서 전류가 하나도 흐르지 않아야 돼. 또는 쌤이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돼.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 갈게. 풀이하겠습니다. 자, 전류가 흐르지 않을 거 구할 겁니다. 일단 나는 파란색은 관심 없고 빨간색만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돼. 이 말이야. 이해가니? 그러면 G가 열리면 돼. 그럼 전류가 흐르지 않아. 맞지? 그러면 G가 열릴 확률이 얼마? 2분의 1입니다. 됐지? 또는 파란색 쪽에서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 모두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돼. 그래서 이 문제 안에는요, 합과 곱이 다 섞여 들어와요. 그래서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이거. 그게 조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파란색 부분은 1번 라인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고, 2번 라인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고, 3번 라인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돼. 이해가나? 자, 1번 라인 전류가 흐르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그냥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돼. 그러면서, 오케이? 그러면서, 2번 라인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돼. 자, 해봐. 그러면 2번 라인이 스위치가 3개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A가 열렸을 때 B가 닫히고, B가 열렸을 때 C가 닫히고, 이거 하면 머리 아파.
어떻게 하면 돼? 이 안에서 여사건으로 들어가.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해가? 이런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이면 지금 B, C, A, B, C, D가 모두 어떻게 지금 켜져 있는 거예요. 그 확률만 빼면 되잖아. 이해가니? 그래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럼 이게 2번 라인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3번 라인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돼. 어떻게 풀면 돼? 1 빼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요. 이해갈까요? 이 말입니다. 그치? 그러면 요게 지금 빨간색, 얘가 파란색에서 전체가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게 되면 빨간색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거나 그냥 저 스위치 꺼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맞지? 뒤에서 저 스위치만 꺼버리면 돼. 그러면 앞에서 1번, 2번 요 파란색 뭉뚱아리가 전류가 흐르는 말에는 관심 없는 거야. 맞지? 또는 파란색 요 세 개 라인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이 모두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돼.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8분의 7이제 곱하기 4분의 3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얘는 2분의 1 더하기 약분할 게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 88, 64 괜찮아? 64분의 37, 21 이렇게 될 겁니다. 됐니? 그러면 전체 64분의 32가 32 더하기 21이가 그러면 64분의 53입니까? 답이요? 뭐가 잘못했습니다. 잠깐만요. 2분의 1 이걸 안 했군요. 잠깐만요. 아니 2분의 1 잠깐만요. 1 빼기 2분의 2분의 1 맞고 곱하기 1 빼기 맞고 다음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하나 빼먹었습니다. 쌤이요. 빼먹었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쌤 요거 지우자. 제발. 아니야. 쌤 요거. 봐봐. 요게 뭐야? 요게 1번 라인에 어떻게 지금 A 스위치가 어떻게 끊겨 있는 거야? 잘 봐. 끊겨 있는 거야. 그럴 때 G는 뭐 해야 돼? 얘는요? 요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지금 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야.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다. 그러면 잘 봐. 이거 이해해야 돼. 여기에서 지금 1번 라인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아. 전류가 흐르지 않아. 열었어. 이게 열었다. 그럼 지금 이게 지금 요게 뭐냐면 1번도 전류가 흐르지 않고 2번도 전류가 흐르지 않고 3번도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그럼 G는요? 상관없지 않습니까? G가 닫혀있든 열려있든 이해가니? 쌤만? 상관없잖아 요게. 괜찮아? 그래서 그 말에서 지금 얼마면 요게 2분의 1이 들어와요. 전체 맞죠? 곱하기 봐봐. 이래야 돼. 이 말입니다. 요거는 1번, 요거는 2번, 요거는 2번, 요거는 3번. 오프. 다 오프 돼야 돼. 이해가니? 다 오프 돼. 이게 다 오프 돼야 돼. 이게 싹 다 오프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전류가 안 흐르고,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야. 이럴 때. 그럼 요 끝에 2분의 1은 뭐야? 끝에 2분의 1은요? 요거는요? 끝에 2분의 1은요?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돼. 앞에 요 2분의 1은 1번, 2번, 그러니까 플러스, 잘 봐, 플러스야. 앞에 2분의 1은, 요 몸, 이 파란색이 전류가 흐르고만한 관심 없고, 그냥, 여기 어떻게 스위치 열래? 이 말이야. 2분의 1. 또는, 뒤에 거 봐봐. 1번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고, 2번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고, 3번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돼. 그게, 요거, 그러면서 요거야. 이해가? 그치? 그러면 그러고 나서 제일 맞을 여기 2분의 1은 뭐야? 요 2분의 1요. 요거는요? G요. 이 전류가 흐르지 않아. 이 전류가 흐르지 않다고. 이 전류가 흐르지 않아. 지금 이 세 개가 다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그럼 G는요?
요 2분의 1이 지야, 지. 이해가니? 지야.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쌤 요거 빼먹었죠? 요 말입니다. 그러면 계산할게. 2분의 1 더하기, 자, 2분의 1 곱하기 8분의 7 곱하기 4분의 1, 4분의 3이죠? 미안.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8, 64, 128, 8분의 30, 21. 그러면 128분의 64 더하기 21이죠. 맞죠? 그러면 128분의 85입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은요. 1 빼기 128분의 85가 될 겁니다. 그래서 128분의 15를 더하면 43? 43. 네, 맞을 겁니다. 네. 저 앞에 것들 파란색은 신경.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요 빨간색 부분은요. 요 파란색이 전류가 흐르건 말건 상관없다고. 전류가 안 흘러도 되고 전류가 흘러도 된다고. 그때 이 G만 오프하면 되는 거야. 그럼 전류가 흐르지 않아. 회로가 그따구로 생겨서 그래요. 이거는. 왜 우리 예전에 그 판때기 색칠할 때 보면 판때기 모양에 따라서 경우수가 바뀌어지는 거죠. 이것도 이 전류, 이 스위치 모양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말뜻을 잘 보세요. 요게 쌤, 얘 2분의 1 딱 하나만 두는 게 이유가 뭡니까? 요 파란색 부분에서 전류가 흐르건 말건 상관없는 거야. 지원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네. 파란색하고도 2분의 1랑 똑같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2분의 1은요. 이 G가 열려있건 닫혀있건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요게요. 왜? 어차피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그 말입니다. 어차피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1번은 전류가 흐르지 않을 거고 2번도 3번도 그러니까 여기서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럼 지금 현재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쌤이 아까 잘했다 그랬잖아.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그러면 이 문제가 잘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그게 어렵거든. 일일이. 근데 여사건을 구하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지훈아, 요 부분 있잖아. 봐봐. 지금 얘는 G가 열려 있는 거지. 얘는 G가 닫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들어오는 거야. 아, 닫혀있다. 그러면 전체가 나올 거잖아. 이거는 G가 열려 있는 거야. 이건 G가 닫혀 있다. 근데 얘가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그럼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잖아. 아, 됐어. 이게 나오면 생각보다 이게 어렵습니다. 진짜로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잘 안 써져요. 그 다음 쌤 질문 있다 했지. 410번. 자, 쌤 한번 보겠습니다. 한비야, 쌤 숙제 다 했어. 조금 더. 조금 나오면 안 돼요. 조금 나오면 안 된다, 진짜. 안 된다. 안 돼. 내가 요새 너무 순화맛이 돼가지고. 학교 수업 끝나고 나서, 일단, 오늘 시험 범위가 다 끝난다. 끝나서 남은 시간 동안 쌤이 아까 보니까 이항 정리, 개념 정리 한 번 더 할 거고요. 앞에 경우수가 나서면 경우수에서 개념 이제 계속 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통 갔다가 오늘 확통 좀 많이 해라. 끝나서 끝나서요. 성이야 200 몇 번? 410번. 410번 보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410번입니다.
자, 사건 AB가 독립이고라고 했다. 독립을 했다. 분명 이게 억수 큰 거야. 뭐야? 독립이야. 그러면 A하고 B가 독립이니까 요 식은 PA 곱하기 PB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할게. 요게 9분의 1 괜찮니? 독립이니까. 그러면 A하고 B가 독립이면 A여와 B여도 독립이니? 물어보자. 얘들아, AB가 독립이야. 그럼 AB가 독립이면 여기서 말하는 A여와 B여도 독립이니? 독립이라 했잖아. 가기 줬잖아. 이거 중요하다고. 왜냐면 수능이 억수 잘 나오거든. 그러니까 A하고 B가 독립이면 A하고 B에 관련된 모든 게 독립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A여와 B여도 독립이에요. 이거를 합으로 붙이지 마. 그럼 어려워져. 안 풀려요. 그냥 이거는요. 그래서 얘가 PA여 곱하기 PB여예요. 이 말이에요. 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A하고 B는 모르잖아. 그러면 다시 이거는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1 빼기 PA. 이게 PA여. 1 빼기 PB. 이게 PB여겠죠? 맞아요? 그치? 그러면 얘는 1 빼기 P. 잠깐만 있어봐. 최대값이죠. 구하라는 게 아니고 최대값이구나. 자, 다시 할게. 일단 이렇게 했다. 자, 해볼게. 최대값입니다. 그러면 봐봐. 해볼게요. 그러면 이 말은 P 주어진 식에서 요거 같죠? 얘들아, 요게 A 합 B 전체의 여와 같죠? 그쵸. 이와 같죠? 그래서 얘가 독립이니까 이거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렇게 잡을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말은 한다. 봐봐, 쌤 봐봐. 1 빼기 P A 합 B. 네, 맞니? 네. 이해갈까? 됐죠? 그럼 잘 봐. 나는 1 빼기 PA 합 B의 최대값을 구할 거야. 그럼 나는 1은 고정이잖아. 그럼 PA 합 B의 최소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1 빼기 PA 합 B의 최대가 되겠죠? 제일 작게 뽑자고. 그래서 나는 요 놈의 최소를 구할 거야. 요 놈의. 그럼 최소 구할 거야. 자, 그럼 구해볼게. 그러면 P, 우리가 A 합 B라는 건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와 같죠? 배반은 개념이 없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된댔습니다. 분명히. 합의 확률은 분명히 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럼 이제 이 식이 1이 바뀌는 거네. 위의 조건에 의해서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가 여기 있어요. 뭐라고? 9분의 1이라고요. 이렇게요. 나는 지금 이 파란색은 뭘 구할 거다고? 최소를 구할 거라고요. 그래서 난 얘의 최소를 구할 거야. 그러면 얘의 최소를 구할 거야. 최소를. 그럼 나는 PA 더하기 PB의 최소를 구해야죠. 아니, 무조건 이 파란색을 계속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야. 그치?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야. 그럼 나는 이제 다시 요 놈의 최소를 구할 거야. 괜찮니? 최소 구할 거야. 그러면 이제 PA, 아이고 미안. 뭐 써야 되냐면 산술기하 써야 돼. 우리가 합이야. 그럼 산술기하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산술기하 정의예요. 이 산술기하 좀 써야 돼, 이거를. 그러면 PA 더하기 PB의 최소는 2 곱하기 루트 PA 곱하기 PB지. 얼마? 9분의 1이죠. 그래서 얘가 3분의 2가 됩니다. 이게 PA 더하기 PB의 최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 값은 PA 더하기 PB의 최소가 3분의 2제 거기서 9분의 1을 뺀 것 같다. 그러면 6에서 9분의 1을 뺐으니까 9분의 5가 되겠네요. 이해갈까요? 그래서 PA 합 B의 최소가 9분의 5예요. PA 합 B의 최소가 9분의 5예요. 그러면 따라서 전체 최소는 1 빼기 PA 합 B의 최소 9분의 5를 빼자고요. 그러면 9분의 4가 됩니다. 산술기하라서 조금 이게 특이할 거예요. 문제가 조금 조금 특이할 거예요. 산술기하 들어갔어요. 그 다음요 413번이 아까 순환맛이야. 아까 뭐 그 문제 너네 개념을 문제가 훨씬 어려워. 저는 진짜 이지 깎아야 저는. 그 다음은요 자, 솔직히 말해봐. 내가 확통술제 다 했다. 쌤하고 개념 원리하고 저 물어볼 거 있어요. 네 379번이요. 379번이요. 확통 안 하면 모른다. 자, 379번 해봅시다. 70번 넣자. 보자. 자, 379번입니다.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지아가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고 남아있는 3개의 공 중에서 진호가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독립이 안 되지. 왜냐면 지금 지아가 꺼내고 나서 진호가 꺼내거든. 그러면 지아가 어떤 공을 꺼내에 따라서 남아있는 공이 달라지는 거야. 그 남아있는 공에서 진호가 꺼내기 때문에 진호의 확률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독립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니? 그 말이야. 얘는 종속이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면 무조건. 자, 지아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가 진호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보다 많을 때 조건부네. 왜? 문제 읽어봐봐. 지아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가 진호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보다 많을 때 이게 사건 A야. 이게 사건 A야. 그때 진호가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 이 말입니다. 자, 케이스 다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사건 A로 할게. 색깔로 갈게. 이거 사건 A야. 사건 B로 갈게. 자, 우리 사건 A의 케이스를 다 따져보자. 무슨 말 하고 있어? 지아가 꺼낸 공이 지금 있잖아. 주머니가 흰 공이 2개가 들어있고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공을 2개를 꺼냈는데 검은 공의 개수가 진우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가 어떻게 지금 많아야 돼. 자, 해볼게. 첫 번째는 지아고요. 그 다음에 진호야. 이렇게 할 거야. 아니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일단 지아가 꺼낸 공이 검공이야. 2개요. 맞죠? 2개요. 그 다음에 1개요. 연계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아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가 진호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보다 많아야 되니까 연계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2개 아니면 1개입니다. 괜찮나? 자, 그러면 이제 할게. 1번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질문이 요거잖아. P, B, 바, A제. 그럼 얘는 PA분의 PA교 B야. 요거야 지금. 자, A 사건 갈게. 첫 번째 케이스. 무슨 말이야? 지금 검은 공 2개 다 꺼냈어. 전체 몇 개? 5개 중에 2개를 꺼냈는데 검은 공만 2개 꺼낼 거야. 3C2야. 그러면 10분의 3이에요. 두 번째 5C인데 검은 거 하나 꺼냈어. 그러면 흰 거에서 하나 꺼내고 검은 거에서 하나 꺼내고 그래서 10분의 2 곱하기 3이니까 6입니다. 됐니? 따라서 전체 확률은요. A 사건 확률은 10분의 9가 되는 거예요. 왜? 1번 또는 2번이니까. 이래 가면 안 되지. 왜냐면 이래 가면 안 되죠. 잠깐만.
두세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두세요. 갑니다. 자, 이제 1번으로 그대로 갑니다. 2번 갈게. 그러면 지아가 꺼낸 검은공이 두 개야. 그치? 그러면 진호가 꺼낸 검은공은요? 검은공 뭐 돼야 돼? 1번 케이스로 가자. 그러면 두 개니까 진호는 한 개 아니면 0개를 꺼내면 되는 거예요. 그치? 잘 해봐. 그러면 현재 지아가 있잖아. 어떻게 되냐면 검은 공은 지금 내가 두 개를 꺼냈어. 남아있는 게 흰 공 두 개, 검은 공 한 개만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지금 진호는요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대로 계속 합니다. 그러면 진호는 흰 공만 두 개 꺼낼 수도 있고요.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 꺼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하면 지아가 검은 공 두 개 꺼냈어. 그러면 진호는 내가 검은 공 한 개를 꺼내거나 검은 공 0개 꺼낼 수가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남아있는 공이 몇 개니? 3개야. 검은 거 2개를 꺼냈으니까 3개야. 그러면 3C2에 이 중에서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 꺼낼 거야. 2C1, 1C1이니까 어차피 1이지. 3분의 2요. 0개야. 3C2. 흰 공에서만 2개 다 꺼낼 거야. 2C2. 그래서 3분의 1이야. 됐니? 그러면 B는요? B의 확률은 뭐가 되는 거야? B는요? 이것 또는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 내가 지금 지금 뭐냐면 지아가 검은 공 2개 꺼냈어. 근데 지아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가 진호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보다는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진호는 1개 또는 0개겠죠. 그러면 이 2개 확률 뭐 해야 돼? 더해야죠. 그래서 그냥 1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PB는 지금 현재 가면 이제 P 이렇게 되는 거다. 괜찮니? 됐어? 자, 그러면 이 말이다. 쌤 396번 같은 경우에 아까 쌤 방금 말한 것처럼 조건부에서 가장 스탠다드 문제니까 꼭 좀 기억해 달았습니다. 다른 질문은요? 질문 없니? 괜찮니? 쟤는 안 했죠? 그쵸? 쟤는 개념원리는 하고. 이거는 개념을 자, 그래서 개념원리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항정 내용을 한번 볼까요? 어디에 있냐면 이항정리가 쭉 앞에 보면 52. 52페이지입니다. 그 이항정리라는 게 항이 2개짜리 다항식의 정리한 뜻이지. 그게 이항정리다. 그래서 첫 번째 요 문제 나옵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은 이항정리의 일반한 케이스예요. 이항정리 일반한 케이스. 여기다 A 플러스 B의 N제곱은 NCR에 A의 N 마이너스 R제곱 B의 R제곱도 상관없고 NCR에 A의 R제곱 B의 N 마이너스 R제곱도 상관없다. 이게 우리 어차피 수열을 했잖아. 그래서 이게 요 식의 일반항이야. 요 식의 일반항이다. 알겠니? 일반항이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 일단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대체 우리한테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 이걸 해가지고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요. 어떤 두 다항식의 곱셈에서 특정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또는 특정한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 아니면 밑에 70문제 막 이런 거다. 그 중에서 쌤이 71번 할게요. 71번 하겠습니다. 71번 하겠습니다. 71번은 분모에 x가 있다. 그치? 근데 이 전체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래. 그 말은 분자의 x세제곱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거죠. 왜? 분모가 x니까. 그럼 나는 여기서 x 뒤에 빼기 1은 차수에 아무 영향 끼치지 않으니까 오로지 나는 내가 구할 건 1 플러스 2x의 5제곱에 x 세제곱의 개수요. 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잡을게. O, C, R 됐지? 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R을 내가 구하기 쉬운 식 위에 올리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요게 된다. 근데 R이 얼마 돼야 돼? 봐봐.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세제곱이죠. 세제곱이잖아. 그럼 R이 뭐 돼야 돼? 3이야지. 그래야 세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결정이 돼서 결국엔 나는 5C3 2x의 세제곱. 따라서 개수는 5C3은 5C이지 10 곱하기 2의 세제곱. 이게 x세제곱. 즉 이 전체 식의 x제곱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이거 찾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자.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이제 요거예요. 예전에 있잖아. 우리가 문과와 이과를 나눌 때는 요게 문과 스타일. 무슨 말? 얘 고정. 얘가 움직여. 얘가 이과 스타일. 둘 다 움직여. 그러면 요까지는 준비해야겠지. 자, 이 전체 식에서 x제곱의 개수야. 그러면 하자. 첫 번째 상수 뒤에 거 x제곱, 첫 번째 x1제곱, 두 번째 x1제곱, 첫 번째 x제곱, 두 번째 상수. 그래서 총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각각의 요 이항끼리 그러니까 이항점에서 두 개의 일반항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파란색이었어. 보이니? 4CR에 2XR제곱. 이런 의미가 없으니까. 뒤에 거 녹색입니다. 5CP에 마이너스 X의 P제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보여주면 되고, 객관식으로 잘 냅니다. 왜냐면 시간 많이 잡아먹거든? 알겠지? 잘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문제가 이항 정리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요거야. 끝! 앞쪽 요거야. 이거 말고 없어. 앞쪽 이거야. 자, 그 다음에 활용이죠. 요게 문제지. 네. 요게 문제죠. 자. 일단 파스칼 삼각형이랑 일단 냅두고요. 얘들아. 파스칼 삼각형에서 나오는 내용이 요거다. 요거다. 우리가 조합의 성질은 두 개야. 그거 얘기하는 거다. 조합의 성질 두 개다. NCR은 NC M 마스 R과 같다. 다음 M 마스 1C R 더하기 M. 쌤 이게 이렇게 하셨어. 앞에 숫자 같아야 돼. 조합의 덧셈에 대한 어떻게 계산이야? 앞에 숫자 같아야 돼. 뒤에 숫자 1 차이 나야 돼. 그런 두 조합의 합은 앞에 숫자에다가 1을 대야 되고 뒤에 숫자 중에서 큰 거 들고 오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6C4 더하기 6C 3 했어. 그러면 얘는 7C4예요. 이해가요? 이게 파스칼 삼각형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아니요. 할 거 많아요. 자, 이항성질이요. 요거지. 이거. 근데 잘 봐. 공부할 때, 한비야, 봐야 돼. 공부할 때, 요거부터 봐야 돼. 이거를 봐야 돼. 이거를 봐야 이게 이해가 가. 이것만 외우지 마. 그러면 이해 안 가. 문제 끝에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이거만 외우지 말라니까.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요거. 우리 왜, 너희 그때 내 이 얘기도 했었죠. 너네 고1 때 항등식이라는 거 배운 적 있습니다. 항등식이요. 식이 쫙 나와 있어. 그때 왜 이런 게 있었잖아.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 막 이런 문제 있었잖아. 그게 요거야. 똑같은 거야. 1 플러스 x의 n제곱이 이렇게 쫙 나야 될 거야. 자, 5번 봐봐. 5번 봐봐. x에다 1을 넣었어. 그치? 그러면 그 표현을 내가 이렇게 표현한 거야. 자, 봐. 그 표현은 봐봐. nc 0부터 nc n까지 다 들어와. 모든 개수 다 들어온다는 거야. 상수항을 포함해서. 해서 그걸 뭐다? 2의 n제곱이야.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조심. 문제를 보다 보면 상수항 요거 싹 지울 때가 있어. 낚이지 마. 이거 어차피 1이잖아. 낚이지 마. 이거 딱 빼면요. 2의 n제곱에서 1을 빼줘야 됩니다. 이거 낚이면 안 돼. 그래서 끝까지 봐. 2의 n제곱은 nc 0부터야. 항상 0부터 들어와야 돼. 0부터 n까지 다 들어오는 거야. 그게 2의 n제곱이야. n제곱이야. 여기서 나온 거야. 됐지? 그럼 요건 뭐냐? 요건 뭐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거예요. x에다 x 마이너스 1을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짝수 차수에서는 즉 r이 짝수에서는 뭐라고? 플러스 r이 홀수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오더라. 괜찮니? 그러면 x가 뭐 넣었어? 마이너스 넣었잖아. 그래서 0인 거야. 그래서 0인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0인 거야. 그럼 잠깐만. 여기서 그럼 이게 해줄게. 봐봐. 너네가 제일 이해하는 그러면
플러스 합친 거 반하고 그 예를 들어서 봐봐. 전차의 개수가 12개야. 잘 들어봐. 12개야. 그러면 짝수, 차수, 항이 6개가 나올 거고 홀수, 차수, 항이 6개가 나오겠네. 괜찮니? 그 두 개 합이 0이 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짝수, 차수의 합과 홀수, 차수의 합이 같다는 뜻이네.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다 이항해봐봐. 우변으로 이항해봐봐. 이항하자. 그러면 좌변에는 짝수, 차수, 항, 짝수, 차수의 항의 개수만 존재하고 옮겼어. 이항했다. 그럼 우변에는 홀수, 차수, 항의 개수만 존재하는 거잖아. 그게 같다는 표현 아닌가? 이해가니? 쌤 말? 그치? 그러면 좋아. 홀수개야. 7개야. 항의 수가 7개야. 알겠지? 항이 7개야. 그러면 홀수항이 몇 개야? 4개야. 짝수항이 3개고. 왜? 1, 3, 5, 7. 4개. 그럼 짝수항은 2, 4, 6. 3개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0이야. 0이야.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직접 계산해보면요. 그 짝수항에 비해서 C 값이 더 크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4개를 합한 것과 3개를 합한 것이 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무조건 반반이야. 그러니까 짝수 모으고 호수 모으면 그 값이 같아. 그게 이 2번하고 똑같은 말 뜻이야. 전차항의 개수가 몇 개가 되든 간에 그 안에서 짝수항의 차수의 개수만 싹 모은 값과 홀수항의 차수의 개수만 싹 모은 값은요, 같은 값이 나와요. 그 말이 2번입니다. 그 말이요. 2번을 조금 더 해석하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개수가 다르더라도 하면 안 돼. 설령 항이 전체 7개가 나왔어. 7개가 나오더라도 그러면 홀수항의 개수가 한 개 더 많던가 짝수에서 짝수 한 개수가 한 개 더 많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 홀수항의 개수가 항상 한 개 더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값은 같습니다. 알겠죠? 같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거 2번이. 그러면 3번은 뭐야? 이 두 개, 3번하고 4번은 뭐야? 그냥 2개 더하고 2개 빼는 거야. 이러면 쉽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출발해야 돼. 근데 우리가 시중에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얘를 막 또 응용시킨다고. 그런 것들을 익혀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익혀야 되는 거야. 너네가 할 일은. 알겠니? 기본 개념이 요거야. 그러니까 이항정리 해봤자 막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항정리 해봤자.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해줄 게 있어요. 뭐 있냐면 이거 합의 모양 중에서 보면 이거 있었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게 파스칼 삼각형에서 이 사선 모양의 합이야. 요 표현이 뭐야? 끝에가 2 보여요? 그러면 잘 봐. 이거는 잘 봐. 이거는 이거 아니지. 요 1번 아니지. 1번 아니죠. 1번은요. NC 0부터 NC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요거의 1번이에요. 그런 반면에 이 파스칼 삼각형이 사선이거든. 사선 모양이거든. 요거 얘는 끝수가 싹 다 같아야 돼요. 끝수가 같아요. 그러면 얘는 뭐다? 이항정리 활용 아니야. 이거는 파스칼 삼각형에서 파스칼 삼각형이 나왔잖아. 그러면 오로지 요거 쓰는 거야. n-1c 더하기 n-1cr은 ncr가 같다. 그거 쓰는 겁니다. 알았어? 그거 쓰는 겁니다. 응? 그거 쓰는 거다. 그러면 3c이잖아. 맞아? 그럼 나는 3c, 3이나 3c2가 필요하거든. 3c1이 필요하거든. 여기 1이죠. 그래서 이 1을 3c3으로 바꾼다는 거. 잘 나온다. 이거 사선이다, 사선. 알겠지? 사선이다. 자, 그럼 이제 눈치 깠지? 이렇게 계산하지 마라. 결론은 뭐야? 12C2. 사선이라니까? 맨 마지막이야, 결론은. 싹 다 더하지. 그러면 그게 그 사선이 제일 끝이야. 그래서 12C2야. 이게. 쏘리. 12C3이야. 쏘리. 미안. 12C3이야.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들어와. 이거, 하키스틱 기억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딱 꺾이죠? 꺾인 게, 봐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꺾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끝수가 3이 되는 거야. 그럼 쭉 와. 10이네. 이 다음, 10 다음에 11, 2는 3으로. 밑에 문제 볼까?
자, 요거죠. 2번 하겠습니다. 2번. 이게 사선이야. 맞지? 이게 사선이다. 쭉 가자. 답은 얼마? 11C 4. 답은 11C 4. 이게 하기스트이거든요. 그래서 씁니다. 하기스트니까 이렇게 오다가 사선 딱 오다가 이렇게 하나 꺾이니까 이 뒤 숫자가 1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슨 말이야? 앞에 숫자도 1 키우고 뒤에 숫자도 1 키우면 됩니다. 그게 사선 모양이다. 이 모양이다. 됐니? 그러면 또 이항정리 활용은 끝난 거예요. 따져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쌤이랑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쌤이 장난인데 너네 혼자서 하는 것도 일단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너네한테 해줄 일은 너네 시간을 내가 세이브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랑 정리하면 무조건 시간 빨리 해요. 왜냐면 필요 없는 거 내가 다 빼줄 거니까. 이러면 2학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너네가 문제를 풀면서 너네가 이제 새로운 유형들 빨리 익혀야 되는 거야. 이제 그게 너네가 해줄 얘기입니다. 알겠죠? 해줄 얘기입니다. 됐니? 우리 있잖아. 오늘 민승이 아는데 수요일날 우리 수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우리 시험 치죠. 확통 치자. 화요일에. 네. 네? 목요일 우리 토요일요. 네. 확통 시험 치자. 이번 주는. 왜요? 확통 안 했잖아. 확통 시험 치야지 이제. 시험 쳐봐야지 뭐. 네. 빵점 맞고 막 이래야지. 한 30점 받고 막 이래야지. 그래야 공부를 하지. 확통 치자. 시험 범위 전 범위로. 처음부터. 다음 주지. 다음 주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 그러면 선생님 좀 이따 설명해 줄게. 네, 설명해 줄게. 저희 그러면 동시행 확률은 안 나가는 거예요? 어떤 확률이요? 이거 동시행의 확률. 네, 요거 원래 내가 이걸 하잖아. 근데 중간 끝나지. 내가 또 해. 그래서 안 하려고. 시험 보면 안 들어간다. 시험 보면 어디까지냐면 유라는 독립과 종속 딱 까져. 거기까지만. 그 스위치 딱 거기까지만. 시행이 안 들어가요. 수남은 비슷하거나 아니면 저거보다 조금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아까 쌤이 물어봤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앞부분에 지금 다시 들어와 경우수부터 차근차근 원순열, 순열 종류가 총 몇 가지냐? 총 4개야. 우리가 알고 있는 순열, 원순열, 중모순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최단거리. 맞지? 요거다. 요거 4개. 조합도 4개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 맞지? 중복조합. 이해가니? 그 다음에 이항정리. 형이 되건 뭐지? 4개인데? 네, 아무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중복조합도 잘 봐도, 쌤이 식 세우는 것도 보여줬고 있었고요. 식 세우는 거. 아니, 식 세우는 거. 그러니까 주어진 식이 방정식이 나와. 그러면 우리가 식을 세운 건 쌤이 중복순열 내가 파이 쓰지 말랬다. 파이 쓰지 마라. 파이 안 써도 된다. 근데 내가 중복조합 H에 쓰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을 세우는 거는 앞에 있는 수가 N에 해당되는 거고 뒤에 있는 수가 R에 해당되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 방정식을 세운다. 그리고 무슨 거다? 음화정 조건이다. 그게 중복조합이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차근차근 하세요. 하십시오. 알겠죠? 해라. 그리고 쌤, 저 개념원리하고 지금 쌤하고 지금 다 돼가지고 좀 문제 지금 시험 대비 자료가 필요합니다. 바로 얘기하세요. 쌤 바로 뽑아줄게요. 바로 뽑아줄게요. 해야 됩니다. 많이 봐야 된다. 많이 봐야 된다. 많이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아직 시간 좀 남았거든요. 남아서